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월요일입니다. 우리 중경투 가족들 즐거운 연휴 되시고요. 크리스마스 당일 비트코인 42,800달러 마이너스 2%, 이더리움 2,200달러, 솔라나 플러스 제외하고 리플 에이다와 함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라나 이번 알트장에서 시장에 선택받으며 리플 에이다, 바이낸스 코인까지 시총을 넘어섰고요. 알트코인 불장 오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시가총액 순위 3위가 매번 변경이 되었었는데 2021년 솔라나, 루나, 도지, 리플 에이다 순서로 변경이 된 적이 있습니다. 다음 불장 오면 솔라나처럼 크게 상승했던 알트코인이 시가총액 순위 3위를 차지하는 경우는 없었고요. 미국 코인 시장이 주도하는 장 계속 나올 듯 보여서 내년 4월 재판 결과 나오는 리플이나 전통적인 미국 코인인 에이다, 도지코인도 기회는 나올 수가 있죠. 비트코인이 44,000달러 직전 고점 못 넘고 횡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42,000달러까지 하락 이후 43,000달러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12월 들어서 3주째 횡보 중이고요. 1월 비트코인 ETF 기대감에 비트코인이 25일선 4번이나 지켜주고 반등을 했습니다. 보통 3번 정도 25일선 터치 이후 하락 오는데 그만큼 ETF 호재가 크다는 거죠. 대신 25일선 무너진다면 하락 대가도 클 수가 있고요. 99일선 올라오고 있는데 첫 번째 37,000달러 여기 매물대 두텁고 ETF 호재도 강력해서 한 번만에 99일선 터치는 안 할 때 보이고요. 만약에 롱포션 청산 크게 나오면 37,000달러 한 번 반등 오고 다시 내리면서 99일선 터치하는 일반적인 패턴 예상이 됩니다. 알트코인 보면 세력들 물량 터는 차트가 종종 나오고 있고요. 엘프코인 1,600원까지 끌어올렸다가 여기 대규모 음봉 크게 나오는 하락이 났습니다. 이런 대규모 매도는 세력들이 엘프 오를 만큼 올랐다고 한꺼번에 파는 차트로 개인들이나 보유하고 있는 거고 메인 세력들은 팔고 떠난 차트다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힘없게 내려오는 게 일반적이고 작은 가능성으로 개인들 홀딩 비중이 높으면 다시 한 번 더 올려서 털어먹을 가능성이 큰 코인이죠. 세력들은 실시간으로 알트코인 얼마나 개인 진입하는지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고점부터 더 이상 들어올 개인들이 없다고 판단을 했을 합니다. 거기에 비트코인 45,000달러 못 넘는 상승 보여주니까 세력들도 하나둘씩 익절하면서 자발트 위주로 이런 마이너스 24% 폭락이 나오고 있죠. 알트코인 50% 익절하셔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세 주춤한 이유는 중국 시장 영향이 있었고요. 텐센트가 중국 1등 게임 회사인데 정부의 게이머 지출 제한 정책 발표 이후 하루 만에 주가는 마이너스 12% 폭락을 했고요. 코로나 저점까지 다 내려간 걸로 작년 10월 반등 시작한 미국 빅테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차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중국도 청소년 게임 중독 심각한 상태라 학부모들 민심 끌어올리려고 제약을 한다는 건데 시진핑 공산당도 지지율 끌어올리는데 집중을 하는 거죠. 중국 디플레 진입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에 경기도나 확실해지니까 경제 안 좋아지면 지도층 지지율도 자연스럽게 내려갑니다. 때문에 텐센트가 희생양 되어서 주가는 급락을 했고 텐센트는 SNS 게임 분야 중국 1등이기도 하지만 중내 블록체인 투자도 1등으로 하는 회사이고요. 그런 텐센트 주가가 하루 만에 마이너스 12% 폭락하고 2017년 저점 아래로 떨어지는 것은 블록체인 신성장 산업 투자도 이전 같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회사의 메인 성장 동력 살려놓은 다음 블록체인이나 다른 벤처 투자도 이어나가는 거고요. 최근 코인 시장이 미국 주도의 장이라서 중국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 코인 상승하려면 중국 쪽 호재도 필요합니다. 텐센트 주가 하락으로 코인 벤처에서 투자가 줄어들며 바이낸스, 바이비트 등 다수가 중국계 회사이기 때문에 보유 알트코인 매도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는 거죠. 대부분 코인 산업 70%는 중국계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 바이낸스 보유량 절대적인 시바이누 코인 보면 최근 일주일 8천만 달러가 거래소로 이동한 상태이고요. 알트코인 불장이라서 당장에 폭락은 없지만 빠른 상승도 안 나오고 있고요. 세력들 알트코인 불장 영원하지 않고 중국 쪽 투시 불안하니까 눈치 있게 매도를 하는 거죠. 시바이누 차트 보면 여기 매물대 이상으로 도지형
긴 꼬리 만드는 주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트는 세력들 매도 가격 책정해두고 오를 때마다 현금화하고 있는 코인이죠. 시바이누 같은 코인은 바이낸스 쪽에서 일부 세력들 대량 보유하면서 현금화를 많이 시키고 있는 코인입니다. 이렇게 오를 때마다 팔아서 현금을 확보하는 건데, 전 바이낸스 CEO 창펑자오도 미국 법무부와 재판 합의금 내기 위해서라도 현금 확보에 치중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한국 업비트 빗성거래소의 코인 거래량 보면 하루 만에 24% 폭락한 엘프코인 6,400억 거래량 나오고, 솔라나는 업비트 내 5,200억 거래량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무료 정책하고 있는 빗성거래소와 합산을 해보면 8,600억 이상으로 1조 가까운 솔라나 거래량이 국내 알트코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솔라나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한국 투자자도 대량 투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라나 같은 코인은 작년 파산한 FTX 거래소에서 컨트롤하는 코인이기 때문에 이후에 분위기 바뀌면 급격하게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솔라나 거래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보다 많고, 비트코인은 최근 국내 거래소 보면 업비트보다는 빗성 거래소가 2배 이상 비트코인 거래가 늘어났습니다. 업비트 여전히 이용은 하지만 비트코인처럼 ETF 호재로 단기 변동성 큰 코인들은 빗성 거래소 통해서 스스로 무료도 가져간다는 전략이죠. 그리고 리플 보면 업비트 1100억, 빗썸은 640억으로 다른 비트코인, 알트코인 비해서 투자 비중은 약한 모습입니다. 1월 비트코인 ETF 승인 남겨두고 있는데 블룸버그에서는 90% 확률로 승인될 수 있다 분석했고, SEC 임직원들도 직접 ETF 회사와 미팅 이후 신청서 수정하니까 승인 기대감은 시장에 여전히 높고요. 하지만 갠슬러 의장 계속 강조한 코인 시장 분위기 너무 고조되어 있거나 개인 소실 클 듯 하면 시장 한번 눌려줄 가능성도 존재를 합니다. 작게나마 1월이 아니라 3월로 ETF 연기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비트코인 ETF 승인되면 금골드 ETF처럼 기간 자금 들어와서 상승 좋을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는데, ETF 상장 이후 여기는 골드 ETF 100% 상승은 안 했고요. 2004년 15년 전 첫 상장한 스파이더 골드 ETF하고 IAU 블랙락 ETF는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3등 4등 상장한 스파이더 미니 쉐어스나 4등 에버든 피지컬 ETF도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요. 3등 4등이 규모는 1등 2등보다는 작지만 비트코인이 올해 1월부터 ETF 기대감에 이미 상승 많이 했고, 캐나다 유럽에 현물 ETF 존재한다는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우선 블랙락 골드 ETF는 2005년 상장하고 월봉상으로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 러시아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금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2005년 뒤도 돌아보지 말고 풀매수해야 되는 블랙락 골드 ETF 차트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 비중 줄어들고 안전자산 선호도 늘어나는 수요를 블랙락이 정확하게 포착하고 ETF 상장을 한 거죠. 그런데 2009년 상장한 3등 ETF인 스탠다드 라이프의 에버든 골드 ETF 보면 상장 이후 두 달은 상승 좋았지만 5개월째 다시 가격이 내려오면서 조정이 왔습니다. 보통 비트코인 상승장 나오는 30% 조정과 비슷한데 이미 있었던 골드 ETF 상장한 거라 상장빔도 약했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도 급하게 성장한 거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횡보하는 모습이었고요. 하지만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3위 스파이더 골드 미니 쉐어 ETF는 상장 가격이 26달러인데 상장 이후 즉시 23달러까지 마이너스 10% 하락했다가 그제서야 반등을 했고요. 시장에 수요 보고 상장한 거지만 2018년 이미 상장된 골드 ETF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단기 조정은 불가피했습니다. 금골드 ETF는 2004년 스파이더 쉐어스 나오기 전까지는 영국 네덜란드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하지만 ETF 형식이 아니라 선물 형식의 거래였고 투자 단위도 크기 때문에 빠른 현금화도 안 되었습니다. 2004년 신선한 투자 상품으로 급격히 투자금이 몰렸던 거고 상승도 좋았었고요. 하지만 이번 비트코인 ETF는 이미 캐나다 유럽의 현물 ETF 있고 코인 거래소에서도 10년 넘게 거래되었다는 차이가 존재를 합니다. 대신에 2010년 코로나 이후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같은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늘어날 수가 있고요.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큰 상승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 ETF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